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5년을 속았으면 이제 그만 속아야죠. 25년을 속아놓고 또 속으면 그것은 1년 속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속으면 4년을 더 속아야 되는데 그럼 도합 거의 28년, 29년을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속아버리는 건데 이거는 결국 이렇게 되면요. 뭐랄까 지능의 문제입니다. 이제부턴 한번 바꿔보세요. 속는셈 치고 바꿔보는 것도 괜찮고 원희룡의 공약들을 보고 바꾸는 것도 괜찮고 뭐든 괜찮으니까 25년 동안 한 거 아무것도 없는 민주당을 또다시 선택해서 인천에서도 제일 낙후된 지역 중 하나인 계양을 이런 타이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끔은 만들지 말자고요. 자,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어째 분위기가 좌측으로 치우쳐지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보수 진영의 크리에이터라고 할지라도 지금 곳곳에서 나오는 지지율을 무시할 정도의 비상식은 아니거든요. 국힘에선 한동훈 하나만으로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슬슬 한계점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대통령실은 의협과의 협상이 늘어지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이제는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고 그리고 그 분노는 처음에는 의협을 향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를 향하고 있다는 거 이걸 어떻게든 빨리 해결을 봐야 될 것 같고 지난번 시민사회 수석의 일 그리고 이정섭 호주 대사의 일 그리고 이번에 대파 사건 이 모든 것들이 불과 2주 만에 일어나게 되면서 지지율 하락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것이라 저는 분석을 합니다. 대파 역시 거짓 선동인 게 밝혀졌고 이종섭 호주대사 역시 아예 안 보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공수처의 정치 공작질인 것이 드러났고 결국 의협 문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이슈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이렇게 늦게나마 알려졌어도 이미 퍼진 것들은 주워 담을 수가 없는 상황이 그렇게 보여져요. 모두가 다 우리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 대단한 대한민국 민족은 광우병 선동에도 속았던 민족이고 사드 전자파에도 속아 넘어갔었고 천안함 음모설, 세월호 음모설 같은 수많은 가짜뉴스 음모론에 단체로 넘어갔었던 사람들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주 작은 것에 선동당하고 와 했다가 순식간에 식어버리는 민족이라는 걸 간과하시면 안 되는데 이걸 보수 정치인들 그리고 현 정권의 인사들이 참 간과를 하는 것 같아. 치명적인 실수죠 사실. 자, 서론이 길어졌는데 지금 지지부진한 지지율을 겪고 있는 와중에 인천 계양을 원희룡과 이재명의 지역구 지지율은 생각 외로 원희룡이 선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지율 자체는 뒤처지고 있지만 그것은 오차 범위 안쪽 게다가 이번에 꼼수로 이재명에게 유리한 지역구가 편입이 됐음에도 오차 범위 내에서의 지지율을 지켜내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바짝 추격을 하고 있는 셈이죠. 4% 차이나 나는데 무슨 접전이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간혹 계실 텐데 여기는 이 인천 계양구 을은 무려 25년 이상 좌파들만 집권을 해왔었던 지역 험지 중에 초험지 게다가 그런 험지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불안했던 나머지 우리의 재명이는 계양갑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지역구를 계양을로 편입시키고 불리한 지역구를 계양갑으로 보내는 꼼수를 썼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모지에서 25년이 넘게 민주당이 지배했던 이 지역에서 원희룡이 고작 4%내 오차범위 내에서 이재명과 경쟁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큰 겁니다. 이렇게 지지율이 계속해서 좁혀지는 이유는 전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첫째, 이재명이 본인의 지역구 유세를 지금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당대표를 겸직하다 보니까 오로지 본인의 지역구에서 사람들과 만나 손을 잡고 얘기 나누는 시간 자체를 지금 가지지 못하고 있어요. 맨날 다른 후보들의 지원 유세에 등장하는 재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원희룡은 하루 대부분을 모든 시간을 계양을 주민과 함께 하면서 직접 부딪히고 만나고 손잡고 이야기를 나누며 선거 유세를 하고 있어요. 이 차이는 작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루 이틀이면 모르겠지만 한 달 반 가까운 시간 동안 이게 쌓여간다라면 그 수치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지난 25년간 인천 계양을을 민주당 송영길과 이재명이 장악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계양을이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걸 계양을 주민들도 알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원희룡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고요. 계양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인천 지역에서 좀 낙후된 지역, 굉장한 구도심, 잘 못 사는 지역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계양 쪽 주민들에게는 듣기 죄송한 말씀일 수가 있지만 실제 인천에서 오래 살았던 저는 계양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낙후된 동네, 그게 끝이에요. 송영길이 이 지역의 5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거의 20년을 왕처럼 군림을 했는데 계양이 그때부터 이재명에 이르기까지 25년 가까이 낙후된 지역, 살기 힘든 지역으로 분류가 된다는 건 이 새끼들 지역 관리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이재명만 하더라도 지역구에 관심이나 있었습니까? 맨날 조사받으러 다니고 맨날 재판받으러 다녔지? 그냥 지 도피처로 인천 계양을 송영길한테 받아낸 거잖아요. 계양을 지역 주민들도 각성해야 됩니다.
반성해야 돼요. 아니 25년을 이따위로 살게 했는데 저기 인천 잘 나가는 동네들 청라라든지 송도라든지 검단 신도시라든지 연수 쪽이라든지 그렇게 충분히 개발을 할 수 있고도 남은 시간이었는데 아직도 그렇게 낙후되고 못 사는 지역으로 분류가 된다면 대장을 바꿔야죠. 지역을 대표하는 대장을 이제는 바꿔야 하는 타이밍이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계속 이렇게 인천에서도 낙후된 지역 주민들로 사실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 근데 이걸 상당히 많은 계양을 주민들이 이제 느끼기 시작을 한 것 같다는 소리입니다. 유리한 지역구를 끌어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고 오차 범위 내에서 경쟁 중이란 얘기는 앞으로 보름 내에 수치가 바뀔 수도 있는 가능성이 저는 없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또한 아직까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라고 답하신 분들, 그리고 무당층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도 지켜봐야 할 테고 말이죠. 원희룡은 말을 합니다. 계양을은 주권자들이 가진 표값을 못 받는 곳이고 민주주의가 버림받고 있는 곳이라 생각을 한다고. 다들 살기가 어렵다 말하시고 이 살기 어려운 가장 큰 책임은 현 정부에 있지만 계양의 경우는 그것 말고도 25년간 이 지역을 관리해온 민주당의 탓도 굉장히 크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또한 원희룡은 인천 계양이 본인의 마지막 지역구가 될 것이며 제2의 고향이 될 것, 그리고 생과 사를 계양 주민에게 던질 테니까 함께 정치가 꼽히고 계양이 살아나게끔 만들어달라 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호소가 조금씩 먹히고 있는 것 같다고. 현재 원희룡 후보는 계양을의 2호선, 9호선 연장을 통해 교통망을 더 확보를 하고 아파트 재개발 추진,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교육특구 지정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5년을 속았으면 이제 그만 속아야죠. 25년을 속아놓고 또 속으면 그것은 1년 속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속으면 4년을 더 속아야 되는데 그럼 도합 거의 28년, 29년을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속아버리는 건데 이거는 결국 이렇게 되면요. 지능의 문제입니다. 이제부턴 한번 바꿔보세요. 속는셈 치고 바꿔보는 것도 괜찮고 원희룡의 공약들을 보고 바꾸는 것도 괜찮고 뭐든 괜찮으니까 25년 동안 한 거 아무것도 없는 민주당을 또다시 선택해서 인천에서도 제일 낙후된 지역 중 하나인 계양을 이런 타이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끔은 만들지 말자고요. 각성하십시오. 인천 그리고 계양을 주민들. 그 0.1초의 표 찍는 그 찰나의 순간이 여러분의 지역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시간인투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니까 꼭 공유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